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국토안보부 요원 700명이 즉시 철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새해 들어 처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력 개입을 검토 중인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속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한국통상본부장이 미국이 이유라고 말하는 대미 투자특별법 말고도 더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총기가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국경 관리와 이민 정책을 지휘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가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국토안보부 요원 700명을 즉시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약 2,000명은 남아서 단속 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며 완전 철수는 주와 지방 정부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upport of President Trump is to achieve a complete drawdown and end this surge as soon as we can. But that is largely contingent upon the end of the illegal and threatening activities against ICE and its federal partners that we're seeing in the community.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의 강경함은 유지하되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최근 단속으로 3,000명 넘는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대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 구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으며 주 방위군 대원 2명이 총격을 당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연방검사는 피고인 라흐마눌라 라카누알에게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카누알은 1급 살인 등 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 도중 성인 남성이 학생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 도중 45세 남성이 한 여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후 주변 학생들이 남성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였다고 밝혔으며 현재 폭행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새해 들어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를 사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상세한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전화통화였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한 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2달여 만이며 새해 들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이어 자신이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을 비롯해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추가 농산물을 구매하는 걸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타이완이 분열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시 주석과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숫자를 제한하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과 관련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선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because of their vast and rapidly growing stockpile.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무역 블록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란에 대한 무력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속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군이 항공모함에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은 미국 유조선에 나포 위협을 가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열흘 전 인공위성이 촬영한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투입된 F-15E 공격기가 최소 12대, 지상군 어모용 A-10C 썬더볼트-2 9대가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상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해와 걸프만, 아라비아해 등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등 전함 12척이 이란을 에워싸듯 집결한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3일에는 미군 F-35 전투기가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에 접근하는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듯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혁명수비대 선박과 드론으로 미국 국적유조선 나포를 위협하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공습작전을 상기시키며 이란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They had a chance to do something a while ago and it didn't work out and we did Midnight Hammer. I don't think they want that happening again. 양측은 오는 6일 오만에서 미국 위트고프 특사와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 포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요구하는 미국에 이란은 핵 문제만 협상 대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بنابراین بحث فقط و فقط با آمریکاست. بحث فقط با موضوع هسته‌ای است. 이번 고위급 회담이 무의에 그칠 경우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한국통상본부장이 별 소득 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이유로 말하고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 말고도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급파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정식 공표되는 관보 게재를 놓고 미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리는 절차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이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는 거는 막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4박 5일 동안 워싱턴에 머물렀지만 맞상대인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대표랑 만나서 한 2시간여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또 대미투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일정으로 미 의회에서 의원 등 3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쿠팡 사건이나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문제가 또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세 문제에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는 관세 언급 없이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우리 정부가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검토 중인 원자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조선업 분야 협력은 함께 언급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한국 시간 오늘 밤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NBC 투데이 앵커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가 지난 주말 애리조나 투손 자택에서 실종된 것과 관련해 낸시의 사위가 주요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마 카운티 경찰은 낸시가 강제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 앞에는 혈흔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You have all kinds of investigative leads we're working on.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낸시의 사위가 주요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납치와 관련해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 3통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DNA와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총기가 발사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학년인 7살 학생이 총기를 학교에 가져와 실수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교실에 있던 교사는 즉시 총기를 확보하고 학생에게 응급조치를 했으며 학생은 손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s a parent, I'm emotional. I don't know how this incident happened. I don't know what lack of supervision led to an incident like this. 경찰은 학생이 집에서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입수 경위와 발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질극 끝에 3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인질로 잡은 아버지와 대치했고 총격전 끝에 아버지와 3살 아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치 중 아버지가 쏜 총에 아이가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 told the police officers that the person was very agitated and that if they could do anything to calm or de-escalate the situation without any lethal force because he did have my son in his possession. 유가족 측이 바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공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언론 캘 매터스에 따르면 힐튼 후보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410만 달러를 모금해 전체 후보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선거 판도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인 힐튼 후보는 데이빗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전략국장을 지냈으며 폭스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가운데 어제 열린 첫 TV 토론에서는 생활비와 치안, 노숙자 문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며 민주당 후보들도 중도 성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53%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1% 넘게 내렸고 S&P 500도 0.51%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이 2% 가까이 내린 반면 부동산과 에너지는 1%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AI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요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났고 대형 기술주들이 부담을 받았습니다. AMD의 1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사수 CEO가 인공지능 수요 증가를 강조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했습니다. 한편 ADP가 발표한 1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해 매우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하자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3%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AMD가 17% 급락한 여파로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3%, 그리고 마이크론이 9% 하락했습니다. 또 전날 폭등했던 팔란티어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11% 내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AI 투자 부담이 없는 안전한 기술주로 부각되며 2%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야마바 리조트가 설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야마바 리조트가 설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경품 추첨 그리고 스페셜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리조트 내 다이닝 비치에서는 유명 셰프 제트 틸라와 함께 선보이는 태국식 만두와 불고기를 곁들인 비프 푸틴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리조트 곳곳이 화려한 설 장식으로 꾸며지며 무제한 랍스터 뷔페와 전통 사자춤 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This is our second year that I will be working with the Yamava team for Lunar New Year. So for the Lunar New Year menu, we start February 17th until the 24th. This is actually our 40th year here at Yamava, so we're going to a bigger level here with surprises and delights and promotions that we've never done before. 2 Porsches here between Yamava and Palms. We're also giving away $2.5 million as part of the Red Envelope giveaway at Yamava. 특히 2월 중순부터는 홍콩의 슈퍼그룹 빅4와 한국의 전설적인 발라드 가수 변진섭의 특별 공연이 이어지며 설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린다이 뉴욕시의원이 시의회 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줄리 매니 뉴욕시의장은 아시안 최초로 린다 시의원을 주요 예산 심의와 수정, 재정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재정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린다 의원은 시은행위원회와 독립예산국,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도끼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하려다 체포돼 주거 침입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이우드 경찰은 신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메이브룩 드라이브에 있는 아파트에 도끼를 들고 침입하려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음란 행위와 괴롭힘,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6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뿌리인 선비 정신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과 도서전에는 퓰리처상을 2번 수상한 포토 저널리스트 강영원 씨의 대표 작품과 국가무형유산 소장품 등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한 강영원 작가가 직접 참석해 K컬처 강연과 북사인회 등도 열릴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예약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높은 관심으로 조기 마감됐던 국적 병역 설명회를 내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다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줌을 통해 선착순 95명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중 국적과 자녀 병역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사관은 국적과 병역 문제는 18세 이후 대부분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전 이메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요즘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차체가 매끈해 보이도록 문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매립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중국에서 사고 시 안전을 이유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에 이런 매립형 손잡이를
퇴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야 문에서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이른바 팝업 도어. 한쪽 끝을 누르면 손잡이가 나오는 스윙도어. 디자인 측면에서 선호되면서 테슬라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 유행하고 있는 매립형 손잡이입니다. 문제는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차량 전원이 차단되거나 전자 시스템 작동이 멈춰 쉽게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청두에서는 이런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한 샤오미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를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에도 차량 사고 후 불이 났지만 역시 문을 열지 못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매립형 손잡이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홈을 깊게 파거나 손잡이를 튀어나오게 해 항상 손으로 잡아 열 수 있게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으로 바꾸라고 규정했습니다. 차량 안에도 쉽게 손이 닿는 위치에 기계식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과 수입차 모두 적용되고 이미 판매 중인 차종도 2029년 1월까지는 기계식 손잡이로 바꿔야 합니다. 현대차는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일렉시오를 비롯한 3종, 기아차는 EV5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해 3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중국의 매립형 손잡이 퇴출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이 3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났고 오늘 마지막 회담을 갖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측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1차 종전회담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2차 종전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회담은 먼저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각 주제별로 소규모 회의가 진행됐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주제별 회의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회담 결과는 곧바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총 5시간가량 진행된 어제 회담에선 군사적 쟁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제 3자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감행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그제는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 수준인 미사일과 드론 500여 발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즉각적인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바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러시아는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 측은 일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남은 과제들을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the items that remain are the most difficult ones. And meanwhile the war continues. 오늘 끝나는 2차 3자 회담에서도 해법 찾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위한 총 153조 원의 자금 지원안을 어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회 비준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다룰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위원 수는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로 특위는 꾸려집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오는 9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주장을 펴왔지만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향후에 비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특위 구성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국익 차원에서 비준 동의 없이 대미투자 특별법원의 심사에 나서기로 동의한 모양새입니다.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대신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추진했던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유의 활동기한을 1개월로 정한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강남의 시세보다 수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갈아타기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글을 썼는데 투기 수요 가능성에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젠 SNS에 한 언론사 사설을 인용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해당 사설은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안일하게 방치해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국세청장도 SNS 메시지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시에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넘게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고 예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주심이던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후 처음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임명 이후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 처장에 날을 세운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지금이라도 사퇴하란 요구가 나왔습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재판 기록 8만 쪽을 다 읽었느냐고 따지는 민주당에 국민의힘도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하는 질문에 반복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추진돼 온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와 같은 사법부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박 처장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 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재판 소원은 이제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 희대의 부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일명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 법원이 지난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시한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건 사업자 지위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인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선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성남시 차원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과 아파트 시공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 이익이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적 다툼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논의 끝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위례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쿠팡 주식을 1,0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한때 베선스 재무장관을 고용해서 일했을 정도로 경제계 거물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후 실세로 불립니다. 쿠팡 문제는 이제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한미 간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